네, 오늘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바로 국내 최고 공시기업 분석가인 우리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수상한 공시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알아볼 기업은 바로 포스코입니다. 이 포스코 1968년도에 포항 종합제철로 설립이 됐고요. 이 열연과 냉연 그리고 스테인리스와 같은 이 철강제를 단일 사업장 규모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이 포스코 기업 집단에 현재 속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기업 집단에 소속한 회사로는 33개사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로는 포스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강판 이렇게 4개사를 소유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상장사로는 포스코 ICT와 포스코 엠텍 등의 2개사, 그리고 그 외 비상장사를 함께 거느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매출 포지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철강 부문이 50%, 무역 부문은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ENC 부문은 16%, 그리고 기타 부문은 5%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포스코가 2020년도 매출액은 57조 7,928억 원을 기록하면서 동기 대비 10.2%가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2조 4,030억 원으로 인해서 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9%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경영 실적이 저조하게 기록한 거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철강 수요 산업이 침체가 됐고 또 원료 가격은 상승을 함을 통해서 제품 가격은 제때 오르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실적에 있어서 어떤 감소를 꽤 했다라고 이제 회사 측은 발표를 했고요. 이 회사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유급 휴업하는 등 과거에 사실 접해본 적이 없었던 이런 경영 위기를 겪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표님, 이 포스코가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감소했다, 매출액도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번에 1분기 호실적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렇죠. 이게 200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2007년도에 한 76만 원대를 신고가로 네. 기록하고 난 이후에 네. 거의 한 13년, 14년 정도 됐는데 네. 신저가였던 이제 작년 3월이죠. 13만 3천 원을 기록했던 네. 작년 3월 23일 주가에 대비한다면 네. 너무 이 과거에 이 포스코의 어떤 명성에 네. 좀 이 금이 갈 만한 그런 어떤 좀 장기간의 어떤 불황, 실적적인 좀 불황이 좀 있었는데 맞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아주 좀 이 흐뭇한 소식이 좀 전해왔는데 그렇죠. 바로 이 포스코가 이 실적 개선에 이제 신호탄을 좀 쏜 것이 아니냐. 네.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록을 했는데요. 잠깐 그렇습니다. 공시를 보도록 하죠. 네, 보여주시죠. 자, 포스코입니다. 4월 26일 어제였습니다. 네. 회사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공시를 발표했는데 네. 자, 1분기 호실적입니다. 매출액은 16조 687억 원. 직전 대비 한 10.5%가 이제 증가했고요. 네. 영업이익은요 1조 5,524억. 직전 대비 무려 120.1%가 증가한 거의 2배에 가까운 영업이익의 어떤 성장치를 조금 보여줬습니다. 네. 당기순이 역시 작년에 4,347억인데 올해 1조 1,388억을 기록하면서 무려 162%의 증가 추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이네요. 그렇죠. 회사는 네. 이 철강과 그다음에 글로벌 인프라 그리고 신성장의 어떤 전 사업 부분에 대해서 네. 이 고루고루 이 우수한 호실적의 어떤 실적 성장을 좀 이끌어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네. 좀 살펴보면 철강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1조 3,335억이었고 네. 이 글로벌 인프라 부분이 3,470억 그리고 신성장 부분이 434억 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 통틀어서 모두 늘었는데 네. 작년 4분기부터 이 실적 흐름에 대한 어떤 개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작년 4분기에 893억 했고 네. 1분기에 1286억 이 부분에 어떤 증가가 됐는데 네. 이 포스코 건설도 지금 건설업의 어떤 이 업황 회복 기미가 좀 보여지면서 네. 전체 이제 기업 진단 즉 연결 기준으로 종속회사 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이 회사의 특성상 네. 지금 철강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 부문 그다음에 최근에 이 포스코 이 케미칼의
2차 전지 사업마저 네. 이 순항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포스코 그룹주의 고루고루의 어떤 실적 개선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 네. 이게 신호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철강주들이 대부분 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거나 어. 엄청 이 가파른 좀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지금 이 포스코가 그동안에 어떤 부진했던 이런 사업 실적을 견뎌내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깜짝 발표를 하게 됐는데 우리 변 대표님께서 항상 네네.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성장주, 가치주, 그리고 수주의 동반함과 또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면 그렇죠. 관심을 두고 반기 보고서 또 이제 향후에도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아까 앵커님께서 본 게 네. 이 연결 기준 작년 매출액이 매출이 한 10.2% 정도 감소했고요. 맞아요. 영업이익이 37.9% 좀 감소하면서 네. 2021년도에 어떤 실적 기조도 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사실 나온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네. 좀처럼 이게 수그러들 기미가 없고 그렇죠. 2021년도 연말 안에 종식시키겠다라는 이 대다수 국가들의 네. 어떤 강한 의지가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반기가 다 돼가는데 백신 수급마저 원활하게 좀 되지 않으면서 그렇죠. 이런 어떤 불안한 심리, 경제 심리의 어떤 위축이 내년 2022년도까지는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 포스코 이 굴뚝주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무겁고 굉장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실적 성장도 같이 움직여지는데 네. 자, 장기 불황에서 올해 좀 더 이 매출에 대한 어떤 타격은 좀 그래도 올해도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했는데 네. 1분기 실적을 좀 열어보니까 뭐 일반 이 철강 부문에서 막대한 지금 호실적이 좀 나온 거죠. 네. 자, 고무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기업이 6대 탄소를 이제 위협하는 그러니까 유해가스죠. 네. 뭐 일산화탄소가 있고 이산화탄소 등의 이 온실가스를 이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 배출을 하게 될 때 네. 일정 쿼터를 좀 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이제 탄소 배출권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는 이 한국 거래소를 이 탄소 배출권의 어떤 거래소로 작년에 좀 지정을 했는데 네. 일단 이 비용이 이런 겁니다. 이 회사는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이 잠정폭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떤 비용이 작년부터 좀 인식이 되면서 네. 이 수익 지표도 좀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랬죠. 지금 포스코가 이 네. 배출권 거래제 2차 시기였던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작년까지였죠. 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이 충당 부채는 이미 선반영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의 어떤 이 비용화에서도 탄소 배출 충당 부채는 이미 설정된 금액에 차감되기 때문에 네. 그 영향적,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어떤 감소 요인을 갖고 가는 효과는 네. 좀 미비할 것이다라는 이제 코멘트는 좀 밝혔지만 네. 지금 초과 배출로 인해서 한 202억 정도의 어떤 비용을 쓴 거예요. 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배출 부채를 좀 싼 건데 네. 이 탄소 배출권 구매에 필요한 이 비용을 기업은 이제 배출 부채라는 네. 별도의 회계 항목으로 이제 비용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매출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당연히 이 배출 부채도 증가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많이 벌면 벌수록 그래도 비용에 대한 어떤 이슈도 좀 있는데 네. 그런 상징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지금 1조 5,524억이라는 네. 호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네. 작년에 120% 증가된 이 호실적을 좀 1분기에 걷어냈다. 네. 이거는요 1분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상반기인 반기 네. 6월 말이죠. 이제 8월 14일 날 제출 예정인 반기 보고서까지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네. 계속 가져가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반응을 했는데 포스코가 오늘 일봉상 이 신고가 갱신했거든요. 드디어 갱신을 했군요. 잠깐 내용을 보죠. 네. 자, 살펴볼까요, 여기입니다. 주가를? 네. 지금 37만 8천 원인데 네. 잠깐 보죠. 이게 왜 이렇게 네. 나오죠? 어쨌든 지금 뭐 8월 14일 반기 보고서까지는 좀 계속해서 저희가 실적 기대감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좀 말씀을 네네. 전해주셨는데, 지금 됐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한번 확인해 차트가 보도록 하죠. 좀 차트 약간 오류가 좀 보면서. 있었는데 네, 보여주시죠. 네.
지금 네. 이 일봉상이 최저가였던 작년 3월 23일 13만 3천 원을 좀 기록한 이후에 네. 이 팬데믹으로 출리된 기간 말고요. 포스코의 일봉상의 어떤 저점 영역대는 네. 18만 원대로 이제 보여집니다. 어. 그런데 올해 이게 작년 이 철강주의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던 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이 형성되었던 이 주가는요. 네. 한 25만 원대는 좀 유지했는데 이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효과가 좀 미비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 반영이 이 안 구간 됐었네요. 때문에 네. 주가가 어떻게 보면 계속 침체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네. 올해 이제 그 작년 하반기부터 4분기부터 아까 실적 개선에 시그널이 좀 있었죠. 그랬죠. 강조드렸던 게 그런 겁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증축으로 인해서 이 비용 효과, 네. 이익 개선 효과가 있다. 이런 기사를 접한다면 이 종목은 실적 개선이 되는지 한 분기 더 보는 거예요. 네. 다음 차기 분기에서 과연 실적적인 성장 요인이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네. 이게 만약에 맞다면 올해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좋았던 실적의 시그널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한 산업의 악재만 없다면 네. 올해 상반기까지 연말까지도 실적은 좀 우수할 것인데 자 주가는 항상 선반영의 어떤 논리로 봤을 때 네.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신고가 나왔죠. 바로 이미 오늘이었는데 반영했죠. 네. 38만 3천 원. 오늘 일봉상 신고가 이제 갱신하면서 네. 지금 4.5%대 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되고 네. 포스코 좀 너무나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들도 지금 뭐 평단이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많이 뭐 10년 넘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좀 많았는데 정말 장기로 보유하셨네요. 그렇죠. 포스코가 그런 측면에서 너무 주가의 어떤 회복률이 좀 더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철강 산업의 어떤 단가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 네. 그다음에 각각의 어떤 종속 회사별로의 어떤 사업도 골고루 지금 네. 호실적을 좀 내고 있으면서 네. 포스코 전반의 실적 향상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포인트를 우리가 눈여겨 보고요. 네. 자, 타점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다소 무겁긴 하지만 네. 28만 원을 1차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지대라고 우리가 본다면 네. 28만 원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네. 자, 이 구간이죠. 죄송합니다. 이 구간이죠. 자, 28만 원에서 30만 원 구간은 네. 자,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비중은 한 10%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은 10% 정도 해서 주가 추이율, 그다음에 상반기 실적까지 또는 3분기 실적까지 어떤 기대감 요소를 갖고 가는데 네. 왜 비중이 좀 다소 작냐면 네. 포스코는 다소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의 어떤 4차 산업으로서 우리가 매기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죠. 그렇죠. 포스코의 아무래도요. 계열 회사들 중에서도 2차 전지, 즉 네.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개별 종목에 매기는 좀 유입되지만 네. 포스코 같이 지금 철강주라는 어떤 이 강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 더디게 좀 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네. 그런데 실적 유입 효과, 실적의 개선 효과는 분명하기 때문에 네. 3분기 실적로는 내년 2월까지 온기 실적을 우리가 염두해서 네. 28만 원에서 30만 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한 구간이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보유도 내년 2월까지는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은가. 네. 근데 과거에 좀 많이 소위 좀 물려 계셨다면 네. 지금 요 구간 28만 원에서 30만 원 구간에 만약에 이제 진입한다면 이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네. 의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첫 번째 포스코 역시 뭐 철강제 관련해 어떤 호실적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지지선 28만 원에서 또 30만 원 선 같은 경우에 또 추가 매수도 유효하다는 말씀과 함께 내년 2월까지 실적 기대감과 주가 추이를 보시면서 보유해 가시는 관점도 유효하고 이제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도 28만 원에서 30만 원 선 구간은 매수 1차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비중은 10%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비중이 적게 들어가는 이유는요. 앞으로의 어떤 산업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사실 저희가 기대해 볼 만큼의 큰 매기 유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저희가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바로 아바코입니다. 이 아바코는요. 평판 디스플레이 설비 장비를 생산,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2000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5년도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차세대 FPD
장비 제조용 진공 장비와 전용 장비, 그리고 자동화 장비군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와 롤투롤 장비,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공정과 설비, 이와 같이 좀 다양한 사업 역량을 확대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2020년도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997억 원, 영업이익은 236억 원,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4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2019년도 대비 매출액은 11.3%, 영업이익은 0.9%가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9%가 감소를 했습니다. 대표님, 이 네. 아바코가요. 역시 이제 1분기에 대한 어떤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좀 공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아바코 네. 사실 뭐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네. 잠깐 뭐 보도록 하죠.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아바코 역시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요. 네. 자, 무려 좀 이 예상됐던 이 실적보다 크게 하회를 좀 했죠. 그렇네요. 작년 동기의 매출액은 645억이었습니다. 네. 다시 좀 볼게요. 네. 작년 매출의 아바코 올해 매출액이 작년 645억을 기록했던 작년 1분기 실적이었는데 올해는 232억을 기록하면서 무려 마이너스 64%의 감소 효과가 좀 있었고요. 네. 영업이익은 98.5%가 좀 감소했습니다. 음. 작년에 113억을 기록했는데 네. 지금 1억 6천이죠. 1억 한 7천만 원, 1억 6,600만 원의 네. 영업이익만 냈습니다. 그리고 음. 당기순이익 보도록 하죠. 네. 작년 11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좀 냈는데 네. 74.2%가 감소한 29억 원을 좀 기록하면서 아주 참담한 좀 실적을 좀 냈다. 그렇네요. 물론 이제 작년 우리가 아까 이 매출 기준도 네. 작년 1,937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36억, 네. 그다음에 순이익이 142억 원을 기록했는데 네. 오히려 순이익이 29%가 좀 감소하면서 맞아요. 올해는 그래도 이 디스플레이 장비업에 대한 업황 회복이 좀 기대되는 네. 그런 어떤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용을 좀 보더라도 네. 지금 64%의 매출 하락, 그다음에 98.5%의 영업이익률의 하락,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74.2%의 하락은 네. 반기 실적의 어떤 실적 회복 기대감을 우리가 보고 네. 매수해야 되는 구간은 좀 보여지는데 네. 이 회사가 제가 좀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렸죠. 네. 디스플레이 산업이 왜 그렇다면은 정체기인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 네.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배터리, 수소차 네. 관련된 이 새로운 어떤 산업의 섹터는 작년에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그랬죠. 그럼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네. 과거에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어떤 거였죠? 디스플레이업의 이 산업 성장 주기가 있습니다. 네. 월드컵, 올림픽으로 2년 정해지는 2년마다의 어떤 디스플레이 호황기가 있어요. 맞아, 말씀해 월드컵 주셨어요. 특수, 그다음에 네. 올림픽 특수가 있는데 음. 이건 좀 단정적인 거고 약간 극단적인 걸 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우리가 TV를 한 대 삽니다. 네. TV 사는데 TV를 집에서 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TV 바꾸나요? 그렇지 않죠. 휴대폰은 우리가 한 1년 만에 바꾸는 경우도 좀 많이 많아요, 있고 맞아요. 최소 2년, 3년 안에 막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종에 따른 어떤 니즈가 좀 강한데 네. 이상하게 TV는 어느 집 가면 한 10년 된 것도 더 돼요. 맞아요. 한 번 다들 보시는 거 계속 그렇죠. 오래 다들 보시죠. 비슷합니다. 왜냐면 네. 채널 잘 나오고 이 반응 속도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고도화가 필요 없는데 근데 앵커님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시죠. 네, 어떤 거요? 근데 어떤 TV 우리가 가전제품을 우리가 이 구경하러 가다 보면 네. 같은 TV인데 가서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QLED TV와 네. 일반 LED TV, 그다음에 OLED TV 각각의 어떤 이 모델군과 네. 이 스펙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미묘하게 눈으로 봐야지는 이 화질의 차이가 분명하더라고요. 보면 있죠. 확실하게 그래서 있죠. 네. 이 교체 주기가 네. 올림픽이나 월드컵 특수를 기점으로 많이 수요가 그만큼 생산량이 아. 늘어나고 소진이 된다는 겁니다. 네. 디스플레이 그렇네요. 산업은 소진율에 따른 업황이 회복되는 기미가 좀 있는데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맞아요. 어찌됐던 행사도 국제 뭐 스포츠 행사라든가 네. 심지어는 우리가 뭐 좋아하는 프로 야구, 프로 축구 다 못 보죠. 그렇죠. 그다음에 도쿄 올림픽마저 연기가 됐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도 네. 지금 불황을 좀 맞고 있는 거고 음. 이 부분으로 인한 산업의 영향은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네. 디스플레이 업종 전체의 어떤 이 실적 악화는 좀 어느 정도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자, 아바코는 지금 이 실적적인 요인이 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네. 잠깐 우리가 차트 분석 좀 해드리죠. 좋습니다. 1월 20날 네. 18,850원의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네. 이후에 주가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할 하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7.39% 정도 하락한 그런 흐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네. 자, 지지선 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12,000원. 자, 만 원에서 12,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네. 자, 이 구간입니다. 자, 만 원에서 12,000원은 1차 매수 유효한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사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저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아, 신규 관점에서는요. 반기 검토 보고서를 우리가 한번 보고 네. 반기 실적에서 1분기 실적의 어떤 손실률에 대한 어떤 갭을 줄여 놓는다면 네. 지금 설정해 드린 만 원에서 12,000원 구간은 우리가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한번 보고 네. 만약에 매수 구간이 가능하다. 실적의 어떤 이 감소율이 조금 호전됐다라는 줄어들었다. 판단이 든다면 네. 만 원에서 12,000원 비중은 15% 미만까지 분할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종목 아바코 말씀 설명해 드렸는데요. 역시 이번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저조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부분이 또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의 정체기에 대한 설명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야구 경기장이나 또 이제 도쿄 올림픽 등 이런 행사들이 연기가 되면서 당연히 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계속해서 불황기를 맞이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다시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종목임을 또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추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반기 실적이 개선되는 여부를 보고 신규 진입을 노릴 수가 있는데 1차 매수 유효 구간은 만 원에서 12,000원 선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 주셨고요. 비중 같은 경우에는 15% 미만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마지막 종목인데요. 바로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아마 이 엑세스 바이오 종목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또 알고 계시는 기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엑세스 바이오는 체외 진단 기술을 토대로 말라리아 진단 시약과 그리고 HIV 진단용 스트립 등의 진단 제품을 개발하고 또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요. 역시나 이 말라리아 진단 시약으로 이 열대열 말라리아와 그리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변종 말라리아까지 포함해서 총 11가지 종류의 말라리아 진단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동사의 말라리아 RTD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2014년도 국제 조달 기금 기준으로 해서 35%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엑세스바이오 연결 기준 매출액은요. 1,21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87억 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7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83%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무려 영업이익은 955%,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31%가 증가했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로서 눈에 띄게 우수한 실적을 거두게 된 이 기업인데요. 대표님, 네네. 이 엑세스 바이오도 역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저희가 2월 24일 날 엑세스바이오 한번 다뤄드렸는데 네. 잠깐 공식 볼게요. 네. 이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매출액이 430억이죠. 네, 그렇죠. 430억 대비 네. 180.5% 증가한 777억 원의 신규 수주를 좀 따냈는데 네. 2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즉 어. 3분기 실적의 인식 기준까지 가져가는 회사의 새롭게 이 증가되고 있는 실적의 변화 요인을 보고 네. 대세적 조정기에 있던 진단키트주에 우리가 관심 가져도 좋다. 음. 그때 분명히 이 방송 시청했던 분들은 아실 기억을 하실 거네요. 겁니다. 맞아요. 당시에 코로나19 선순환장도 아니었어요. 네. 지금 코로나19 진단키트장의 어떤 대세적 조정기는 맞지만 네. 실적의 성장과 더불어서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있을 것이죠. 음. 이 섹터가 다시 한번 매기가 유입되는 순간에 폭발성을 많이 갖는다면 네. 실적을 수반하는 종목만이 상승할 수 있고 실적을 수반하지 못한 진단키트 편입주들은 네. 크게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바로 이게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4월 최근에 코로나19 이 진단키트주의 어떤 선순환, 네. 수남의 장세 안에서
실적주들의 선방이죠. 그렇죠. 시젠, 엑세스바이오, 그다음에 수젠텍, 음. 바딕텍 메드. 자,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더욱더 도드라지는 원인은요. 네.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네. 실적에 대한 어떤 반영이 없는 그런 타 종목군들의 어떤 진단 키트주는 오히려 상승하지 않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뭐 너무나 깜짝 놀랄만한 좀 실적을 가져왔어요. 맞아요. 바로 어마어마해요. 어제였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1분기 매출액이 2,257억을 기록했는데 네. 작년 1년치 1,389억 원. 1년치보다 3개월 매출이 지금 무려 160%가 많습니다. 진짜 엄청 1년치 증가했어요. 농사의 160%, 2배 가까운 숫자를요. 네. 1, 2, 3, 3분기 만에 한 거예요. 대단하네요. 1분기 만에. 네. 3개월 만에 160% 했는데 음. 전년 동기로 따지면 2,136%. 네. 작년에 100억 매출했습니다. 어. 올해 2,257억의 호실적을 좀 냈고 네. 실적도 보죠. 영업이익은요 1,818억. 작년에 8억 5,200만 원의 손실을 좀 냈는데 네. 1,818억. 올해 온기 대비해서도 1,191억이니까 영업이익도 1년치에 190%. 단기순위 보죠. 네. 1년치 178%에 해당되는 1,222억이라는 네. 막대한 호실적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제가 실적적인 요인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네. 그래서 진단키트 대세적 조정기에 들어있는 섹터는 맞지만 회사 회사가 매출과 수주가 동반되고 회사의 외형이 달라지는데 네. 주가가 같이 놓으면 되겠느냐? 어.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자, 오늘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확인해 볼게요. 엑세스바이오 전고가 8월 21일 이게 뭐였냐면 네. 작년 제가 이 모 경제방송 매체에서 근무했을 때도 그때도 엑세스바이오 제가 23,000원대 타점 잡아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62,900원 단기 상승을 좀 했는데 네. 이후에 주가가 진단키트주의 대세적 조정기로. 조정기가 올해 3월까지 좀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못했느냐? 아니었죠. 장사에 대한 어떤 실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가야 돼요. 실적은 좋았는데 오히려 주가는 계속 빠져요. 반영이 안 됐었네요. 이상한 거죠. 맞아요. 왜 이상한가? 전체적인 어떤 이 섹터 자체에 매기유입이 안 되는 겁니다. 다소 그렇군요. 부담스럽고 많이 올랐던 기업. 네. 그런데 옥석가리 이 회사가 진단키트라는 이 프레임을 떼면 뭐죠?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장사를 잘해서 부를 많이 축적하는 회사. 맞아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반응을 합니다. 네. 4월부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자마자 바로 반응이네요. 3만 원대 지금 뭐 돌파 시도를 좀 하는데 네. 지금 주가는 26,550원. 오늘 4%대에서 좀 멈춰는 있지만 네. 어제 어떤 크게 강한 흐름을 좀 넘지 못하고 있는데 요 구간이에요. 탄탄하게 지금 많이 물려 있는 이 위에 네. 일봉상의 어떤 이 탄탄한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는 이 구간이 한 3만 원대로 좀 보여지죠. 네. 여기를 돌파한다면 저는 요 구간까지는 주가 가야 되는 거다. 실적적인 성장, 회사의 외형 가치는 달라졌습니다. 네. 돈을 꾸준하게 잘 벌고 있고 회사가 진단키트라는 이 프레임으로 인해서 전체 섹터 영향을 좀 받았지만 네. 실적적인 요인, 회사의 성장 요인을 본다면 네. 엑세스바이오는 5만 원을 우리가 중기 목표가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와. 라고 좀 의견 정리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과거에 그 보유자 관점에서 고가에 좀 물려 계셨던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신규 매수는 좀 금지라고 좀 말씀드렸던 원인은 네. 추세 전환의 어떤 시그널이 없는데 아직까지는요. 주식을 덜컥 사면 뭐가 되는 거죠? 평단은 그렇죠. 낮춰놨지만 평균 단가는 낮춰놨지만 네.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면 돈이 묶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요인들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좀 드렸는데 네. 일단 강한 실적이나 또 추세의 전환은 좀 일어났다. 자, 지지대 다시 보겠습니다. 네. 2만 원을 지지한다면 네. 2만 원에서 3만 원 구간까지는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네. 최근에 어떤 이 상승했던 이 구간에서 크게 많은 뭐 어떤 이 거래량을 수반돼서 돌파되는 시도는 아니다. 분명 3만 원대의 어떤 돌파 시도가 있다면 네. 저는 단기 5만 원대까지 중기 또는 내년 온기인 한 2월까지 네. 5만 원을 목표가로 해서 우리가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네.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2만 원에서 3만 원대까지 비중은 10%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섹터에 대한 영향은 아직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10% 비중 범위 내에서 2만 원, 3만 원 구간을 1차 매수
분할매수 구간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엑세스 바이오 알아봤습니다. 이 엑세스 바이오 역시 이번에 진단키트주의 대세적 조정기에 그 상황을 깨고 요번에 엄청난 실적으로 돌파하면서 지금 3만 원 고점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가지시고 가져가시는 경우에는 중기적 목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목표가도 5만 원까지도 3만 원 구간을 돌파 시에 5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시면서 진입 시에는 2만 원에서 3만 원 구간 매수 유효하고 비중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의 포트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수상한 공시 내용들 정리해봤고요. 벌써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